오늘하고 내일은 우리 통계 파트를 봅니다. 통계. 이쪽은 대표값과 산포도라는 걸 공부를 하는 단원이에요. 통계. 첫 번째, 대표값. 우리 방학 때 여기 안 봤지, 그죠? 대표값은 별량들의 성질을 대표하는 값. 대표값이란 별량들의 성질을 대표하는 특성이라고 해요. 성질이 아니라 특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별량들의 특성을 대표하는 값. 예. 이 대표값으로는요, 예.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라는 게 있어요. 예.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라는 게 있다. 자, 얘네가 어떤 건지 일단 좀 그 의미하고 이런 걸 따져볼게요. 자, A반하고 B반의 그 점수를 따져보니까 A반은 1점, 2점, 3점, 4점, 5점. B반은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 딱 봐도 B반이 훨씬 잘하지, 그치? 근데 어느 정도 잘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평균을 쓰잖아요. 그래서 A반 애들 5명의 점수의 평균은 3점, B반 애들 5명의 점수의 평균은 80점. 계산 안 해봐도 바로 나오잖아. 그래서 A반은 3점 정도, B반은 짧게 80점 정도. 예. 그래서 B반 애들이요 20몇 배 이상, 거의 30배? 27배 정도 잘하는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요런 값을, 그러니까 이걸 몰라도 딱 이것만 보고 어이씨 B반이 열나 잘하네 A반보다. 딱 이렇게 성적을 하나의 숫자로 압축을 해서요. 이 값을 보고 누가 더 잘하는지를 따지는 걸 대표값이라고 해요. 그 중에 얘는 평균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A반 애들, B반 애들의 집값을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A반 애들은 1억, 2억, 3억, 10억, 20억, 30억, 40억, 50억. B반 애들은 1억, 2억, 3억, 4억, 1000억. 집값을 조사할 때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얘네는 평균이 30억이 나오고요. 얘네는 이거 B반 애들 5명 애들의 집값의 평균은요. 다 더해서 5로 나누니까 202억이 나온다. 그치? 평균이. 그러면 야, A반 30억, B반 202억. 오유. B반 애들이 약 7배 정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실제로는 어때? 실제로는 A반 애들이 많이 잘 사는 거지. 그래서 이럴 때는요. 평균이 적절한 대표값이 아닌 거야. 이럴 때는요. 점수의 요거에 딱 중앙에 있는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하는 게 적절한 대표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별량들의 특성을 평균보다는 자, 중앙값이 적절한 대표값이 되는 겁니다. 알았지? 예. 자, 그래서 중앙값이 대표값으로 적당할 때는요, 특별히 크거나 작은 값이 존재할 때, 별량 중에 특별히 엄청 크거나 작은 값이 존재할 때는요, 그 중앙값이 적절한 대표값이 된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홀수일 때는 딱 가운데 걸 따지는데요. 이렇게 10, 20, 30, 40, 50. 한 명이 전화 왔는데 얘네 집에 집값이 60억이야. 그럼 얘네 반 애들의 집값의 중앙값은요. 짝수계일 땐 가운데 있는 두 개의 평균. 이게 35억이 중앙값이 되는 거야.
홀수일 땐 가운데 값, 짝수일 땐 가운데 있는 두 값의 평균을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예,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빈값은 가장 빈도가 높은 별량. 그리고 얘는요, 2개 이상일 수 있다. 자, 최빈값은 보통 어떨 때 쓰냐면요. 야, 우리 반 애들 충치수를 조사했더니 희한하게 한 개, 빵개야. 더 줄여볼까? 한 개, 빵개야. 우리 반 애들 10명인데 충치수를 조사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우리 반 애들은 보통 충치가 2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굳이 평균 같은 걸 내지 않고요. 이렇게 별량의 빈도가 너무 많은 게 있으면 이런 걸 적절한 대표값으로 최빈값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빈도가 아주 많이 나온 거. 예. 근데 이렇게 최빈값을 계산할 때 둘, 하나, 빵빵이면 최빈값은 1과 2라고 할 수가 있어. 최빈값이 2개라고. 또는 둘에 하나, 빵 3이면 최빈값이 2, 1, 0 3개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최빈값이라는 거는요 2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장 빈도가 높은 별량을 최빈값이라고 하겠습니다. 알았죠? 예, 일단 오늘 1라운드는요 이렇게 대표값에 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쪽에 3포도도 오늘 좀 공부를 하겠다. 일단 1라운드 볼 건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한 거고요. 예, 선생님이 좀 대표 문제 풀어드리면 다 풀어서 마무리하고 가도록 합니다. 내일 유형 10번까지 테스트야 11번까지 나갈 수도 있고. 예. 자, 일단 609번. 자, 일단 609번 보니까 다음은 학생 10명의 통학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이다. 자, 통학 시간이 5분, 15분, 25분, 35분인 애들의 수가 2명, X명, 3명, 1명. 그런데 합계가 10명이래. 그럼 여기는 X는 4명이 되겠지? 전체 10명이니까, 그치? 근데 뭘 구하래요? 평균을 구하래지, 그치? 그럼 얘는 5분인 애가 2명, 15분인 애가 4명, 25분인 애가 3명, 35분인 애가 1명이니까 얘네들 평균 어떻게 돼? 다 더해서 1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5분이 2명, 15분이 4명, 25분이 3명, 35분이 1명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럼 요거 10, 얘는 60, 얘는 75, 얘는 35, 얘네들이 더하면 110, 얘네들이 더하면 70. 그래서 합쳐서 180을 10으로 나누니까 통학 시간의 평균은 18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 예, 평균은 뭐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잘 계산을 해봐요. 예. 자, 그 다음에 613번으로 가서 613번 보니까 넌 다 풀려있지? 거기다 그냥 풀려서 하나 복사해 줄까? 그런데 자, 613번. 자, 3개 별량의 평균이 10일 때 5개 별량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럼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3으로 나눈 게 10이다 라는 뜻이잖아. 그죠? 근데 5개 별량의 평균을 구하라는 거 7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13의 평균은 이걸 5로 나눈 값을 구하면 되겠다. 그죠? 근데 위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0이 나오니까 30 얘네들이 더하면 20 다섯 개 별량의 평균도 10이라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별로 어려울 게 없네 그세요. 예. 자, 그 다음 중앙값으로 갑니다. 617번. 자, 617번은 보면 다음은 재석인의 반에 1모듬과 2모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필기구 개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자료이다. 1모듬의 중앙값과 2모듬의 중앙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1모듬 애들의 필기구의 개수를요 작은 숫자부터 나열해서 연습장에 써야 돼. 자, 제일 작은 게 2 있고 그 다음에 4가 몇 개? 하나. 그 다음에 5가 2개 나와 있지. 그죠? 2, 4, 5, 5. 그 다음 6은 없고 7이 또 2개. 그 다음에 8은 하나. 9는 없고요. 9는 없고. 그 다음에 10, 11, 14 이렇게 되나? 전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네. 그치? 10명의 중앙값을 계산하는 짝수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가운데 있는 요 두 값의 평균. 요게 1모듬의 중앙값이 되는 거다. 그렇죠? 자, 2모듬은 역시 차례대로 작은 것부터 써야 돼. 1, 2, 3이 하나씩, 1, 2, 3, 4가 하나씩 있다. 1, 2, 3, 4. 그 다음에 6이 있죠. 5는 없고 6, 7, 8. 7, 8. 그런 다음에 9, 15. 얘네도 10명이 돼야 되죠. 1, 2, 3, 4, 6, 7, 8, 9, 15. 6, 7, 8, 9, 15. 야, 못 빼먹은 거야, 나. 7. 7이 두 개야? 예. 7, 7, 8, 9, 15. 그럼 얘도 짝수되니까 가운데 있는 두 값의 평균 6.5가 2모듬의 중앙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A 더하기 B는 13.5가 되겠네요. 그렇죠? 야, 그리고 618번은요. 줄기 그림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데 이걸 모르는 애들이 있더라고. 야, 거기 보면 줄기가 5일 때 입이 1, 2, 2라고 돼 있죠. 얘는 50을 52, 52를 이렇게 표현한 거다. 그지? 그럼 두 번째 줄은요. 영서야 몇 점 몇 점 몇 점이야?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알았지? 예. 자, 뒤로 넘어가 봅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면 최빈값에 관해서 나와 있네요. 자, 622번. 다음은 두 사격 선수 AB가 같은 횟수로 총을 쏘아 얻은 점수를 조사하여 나타내는 표이다. A 선수의 점수의 최빈값과 B 선수의 점수의 최빈값을 구하여라. 자, A 선수는 6점, 7점, 8점, 9점, 10점, 2번, X번, 3번, 5번, 7번이었고요. B 선수는요, 1번, 3번, 5번, 6번, 5번인데 X는 어떻게 해요? 그게? 자, A 선수하고 B 선수는요, 똑같이 쳤다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 A 선수가 몇 번 봤어? 20번 쐈네. 합계가 B 선수가 20번 쐈으니까 A 선수도 20번 쏴야 돼. 그치? 그러면 X는 일단 3이 되겠다. 그치? 자, 재현아 A 선수의 최빈값은 얼마? 6점이 2번, 7점이 3번, 8점 3번, 9점 5번, 10점 7번이면 최빈값은 10. 가장 많이 쏜 거. 자, 재현아 B 선수의 최빈값은 9점을 가장 많이 쐈으니까
요걸 구하라는 뜻이에요. 예, 요걸 구하라는 뜻이네요. 자, 그 다음에 626번. 626번 유형 5번 보니까요. 다음 자료 중에서 평균을 대표값으로 하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야, 중앙값이 최빈값으로 적당한 경우가 언제라고? 특별히 크거나 작은 값이 있을 때는요. 평균보다는 중앙값이 적절한 최빈값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1번 뭐 평이하네, 2번도 평이하고 3번도 평이하고 4번도 평이한데 5번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특별하게 큰 값이 껴있는 거지. 예, 그래서 이럴 때는요 평균이 대표값으로 적당하지 않고 이럴 때 중앙값이 적절한 대표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6번 유형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유형까지. 자, 6번 유형 한번 보도록 하죠. 626번 6번 유형 630번 630번 보니까 4회에 걸친 수학 시험 성적이 90점, 85점, 89점, 92점일 때 5회에 몇 점을 받아야 평균이 90점이 되겠는가? 뭐 이건 설명할 것도 없네. 야, 90점, 85점, 89점, 92점. 여기다가 5회에 몇 점을 받아야지 평균이 90점이 되겠냐요. 자, 그럼 얘를 x라고 놓고 90 더하기 85 더하기 89 더하기 92 더하기 x 나누기 5는 90. 이 식을 풀면 돼서. 예? 근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안 해요. 니네 중간고사 시험을 봤어.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과목이 더 많아지거든? 과목이 한 10개야. 근데 평균 낼 때 이렇게 내면 불편하거든요. 선생님은 보통 시험 보면 95점 이하가 거의 없었어요. 아니, 그냥 하는 소리야. 야, 95점 이하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95점 기준으로 남는 것만 따지는 얘 같은 경우는요, 야, 내 평균이 한 90점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얘는 남고 모자란 게 없는 거지. 얘는 90점 기준으로 5점이 모자라지. 얘는 1점이 모자라고 얘는 2점이 남는 거잖아. 그러면 이 과목을 몇 점 받아야지 90점 평균이 나올까? 이걸 0으로 맞추면 되잖아. 그치? 지금 여기 써놓은 값을 과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중간고사를 봤는데 100점, 96점, 98점, 92점, 95점. 평균을 계산할 때는요, 이걸 다 더해서 나누기보다는 나는 평균 96점 정도는 할 것 같거든? 평균 96은 할 것 같잖아. 그럼 96에다가 더하고 과부족을 계산하는 거야. 이거 몇 점 나와? 4점, 0점, 2점, 4점 모자라고. 1점 모자라지, 그죠? 그럼 이 과부족만 계산하는 거야. 4, 0, 2,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그래서 5로 나누면 96 더하기 5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지? 과부족이 플러스 1점이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럼 평균은 96.2네. 이렇게 계산하는 걸 가평균을 잡아서 평균을 계산한다고 얘기를 해요. 원리 알겠지? 96점을 가평균으로 잡고 96점보다 남거나 모자라는 것만 계산하면 훨씬 평균을 쉽게 계산할 수 있겠다. 그치? 이걸 가평균을 잡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원리를 써서 계산하는 거야 지금. 야, 가평균을 90으로 잡고 과부족을 다 더한 것이 요게 0이 돼야 평균이 90점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여기 얼마?
마이너스 6이니까 4점이 돼야 되니까 x는 94점이 되면 되겠다. 예, 가평균으로 평균을 계산하는 원리를 이용해서요. 이렇게 쉽게 이걸 계산하세요. 아까 썼던 식 말고 이식 쓰지 말고 이식을 써서 풀라고. 알았지? 자, 유형 6개인데요. 자, 선생님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뚝딱 풀고 채점해 놓으시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삼포도라는 거예요. 삼포도. 두 번째. 삼포도라는 건 별량들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가. 별량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을 삼포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A반 애들 점수가 아까 1, 2, 3, 4, 5 B반 60, 70, 80, 90, 100 자, 얘네 별량들이 어느 정도 많이 흩어져 있는지 그걸요 간단한 값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 이거에서 이거 빼면 4 이거에서 이거 빼면 40 이걸 영역이라고 불러요. 예, 이것도 삼포도 별량들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 중에 하나야. 그래서 얘는 영역의 크기가 4고 얘는 40이니까 B반 애들의 흩어진 정도가 10배 정도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러면 어느 반이 가르치기 더 편할까 선생님이? A반이 편하지? 야 100점은 진짜 잘하는 애고 60점이면 솔직히 좀 못하는 거잖아. 물론 A반 애들은 모두 다 엄청 못해. 그러니까 가르치기가 편해. 얘네는 중3 거 나가면 안 돼. 중1 거부터 다시 해야지. 그래서 모두 다 못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별량들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 중에요. 영어로는 range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값도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이 값보다는 우리 그냥 대표적으로 분산이라는 값과요. 표준 편차라는 값을 보통 사용을 한답니다. 예. 자, 이거를 얘기를 하려면 일단 편차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편차는 별량 빼기, 이거 3번이라고 하죠. 편차라는 거 별량에서 평균을 빼준 값을 편차라고 불러. 자, 얘네 평균이 얼마? 3이잖아. 그럼 이 점수를 x라고 하면 x에서 평균 3을 빼준다. 이걸 편차라고 불러요. 예? 자, 이걸 편차라고 부르는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야, 이게 애들이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잖아. 그럼 이거 평균 구하면 어떻게 돼? 평균 흩어진 정도를 알기 위해서 얘를 평균을 구해보면 0이 돼버리지. 얘 편차는요, 편차의 특징은 합이 항상 0이 돼버리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편차의 특징은 다 더하면 0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얘를 평균 낼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요, 절대값을 씌워서 2, 1, 0, 1. 얘를 평균을 내면 5분의 6, 1.2라는 값이 나오는데, 니네 건너편으로 가세요. 불 켜고. 자, 이 1.2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거를 평균 편차라고 대학교 과정에서 쓰기도 해. 고등학교 때도 이건 안 배워. 평균 흩어진 정도가 1.2라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치?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 3분만 정지해야겠습니다. 계속 할게요.
자, 이걸 평균 편차라고 그러는데 아까 보여줬던 레인지, 영역, 평균 편차 이런 거는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안 배워요. 그런데 이런 게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요, 이 편차의 평균을 구하는 건데 직접 구하면 0이 되니까 이 0이 되는 성질을 없어지기 위해서 절대값을 씌운 거야. 또 다른 방법은요, 이 편차를 제곱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편차가 0이 되는 성질을 없애야지 평균값이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곱을 합니다. 그럼 10점이니까 5로 나눠주면 2가 되거든. 이거를 분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편차의 평균을 알고 싶은데 왜 제곱을 했을까? 세호야, 편차의 평균을 알고 싶은데 왜 제곱했어?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다 더하면 0이 되는 성질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야, 편차의 평균을 내고 싶은데 다 더하면 0이 되잖아. 그래서 그 0이 되는 성질을 없애기 위해서 제곱해서 평균을 구한 걸 분산이라고 해요. 자, 분산이라는 건 편차 제곱의 평균값이야.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구한 걸 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라는 거, 이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지금 A반 애들의 점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루트 2.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야.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니까. 그래서 요거 편차의 성질 그리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 몇 번 할 차례야? 7번부터 5개. 오늘 유형 11번까지 나갈 거예요. 그래서 내일 테스트는 유형 11번까지. 상문제도 꽤 나왔습니다. 상문제가 거의 다 테스트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풀어보시도록 하세요. 자, 유형 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유형 6번. 유형 7번이구나. 유형 7번. 636번. 자, 636번 보니까, 자, 다음은 5명의 학생의 1분 동안의 팔굽혀펴기 횟수에 관한 편차를 나타낸 표이다. 자, 5명 학생의 팔굽혀펴기 횟수 X의 편차를 나타냈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A, 4. 편차의 특징. 다 더하면 0이 돼야 돼.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A 더하기 B 빼기 2인데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A와 B의 합은 무조건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편차로 다 더하면 무조건 0이 되는 성질이 있다고. 자, 그리고 639번. 다시 편차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인데요. 다음은 지성이의 4회에 걸친 점수의 편차를 조사하여 나타내는 거예요. 지성이의 횟수, 음악 실기 점수 1차, 2차, 3차, 4차 그거의 편차. 그러면 1회, 2회, 3회, 4회의 점수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편차가 2, 5,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이 편차, 4회째의 편차는 얼마? 다 더하면 0이 돼야 되니까 1인 거야? 그런데 평균이 84점이에요. 그러면 이 편차는요, 4회 때의 점수 X4, 얘를 X1, X2, X3, X4라 그러면요, 편차가 2라는 건 X1이 86점이었던 거지. 그잖아. 그러니까 평균 빼면 2점이 나는 거야. X2는 점수가 얼마니 영소야? 84점. 재현아, 세 번째 점수는 81점.
자, 세호야, x4는 85점이었다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44번으로 가서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러 갑니다. 644번. 자, 다음은 5명의 학생이 하루 동안 보낸 문자 메시지의 개수의 편차래. 자, 학생 A, B, C, D, E 문자 수의 편차가 -3, -1, 3, 0. 뭐 얘는 1이지 뭐. 다 더해서 0이 돼야 되니까. 그럼 분산을 어떻게 돼? 이 편차를 제곱해요. 편차 제곱하는 이유는 다 더하면 0이 되는 성질 때문에 평균을 못 구해서 그래. 편차를 제곱하. 편차 제곱에 평균을 구하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 된다고. 그럼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고? 얘에다 루트를 씌워준 거야. 표준 편차는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면 되겠다. 뒤를 넘겨주면요. 자, 650번. 좀 여러분이 안 좋아할 문제인데요. 자, 5개의 별량의 평균이 6이다. 4, 10, x, y, 5. 얘의 평균이 6이래. 자, 그러면 편차는 어떻게 구해? 이것들에서 6을 빼면 되잖아. 그럼 편차는 이거에서 6 빼고, 이거에서 6 빼고, x에서 6 빼고, y에서 6 빼고, 5에서 6 빼고. 그치? 그런 다음에 편차를 제곱하면 4, 16, x 빼기 6의 제곱, y 빼기 6의 제곱. 얘를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분산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자, 근데 분산이 얼마래? 얘가 4.4라고 나왔어. 그럼 얘는요. x-6의 제곱 더하기 y-6의 제곱 21을 더하기 얘랑 곱하면 22가 되네? 그치? 그럼 얘는 얼마가 돼? 1이 돼야 되겠다. 그치요? 그리고 평균이 6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네들을 다 더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19 얘를 5로 나눠준 건 6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x 더하기 y는 얼마? 넘어가면 30, 넘어가면 15. 그래서 둘이 더한 건 11이고요. 요런 걸 구하면 1이 나와야 되겠다. 그죠? 예, 그걸 이용해서요. 뭘 구하라고 돼 있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구하래요. 그럼 이걸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36 y제곱 마이너스 12y 더하기 36 이게 1인 거잖아. 그죠?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2배 x 더하기 y 더하기 72가 1인 거잖아. 근데 아까 x 더하기 y가 얼마였어? 여기서 11이지. 여기다 11을 집어넣으면 얘가 130.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132 플러스 72 하면 마이너스 60이 1이 되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61이라고. 좀 계산이 복잡하지만 예,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다. 알았지? 자, 요 유형까지 일단 풀어보세요. 마지막 유형 하나 더 봐야 되는데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바로 보자, 바로. 바로 보고 문제들 풀게. 마지막 유형은요.
변화된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자, x의 평균이 m이고 분산 x의 분산이 a 제곱이고 표준 편차 x의 표준 편차가 a다 만약에 그러면요 얘를 이걸 a로 하지 말고 분산 시그마 미리 한번 써볼까? 요렇게 생긴 문제를 문자를요 시그마라고 불러. 정민아 뭐라고? 시그마 이렇게 쓰는 거야? 쓰기 나쁘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뭐 쓴 게 다 다르긴 한데 요게 제일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생긴 거 시그마라 그래. 자, 보통 분산은 우리가 시그마라고 표기를 해요. 시그마의 제곱. 그럼 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떤 별량 x의 평균이 n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면 x에다 b를 더하고 a를 곱하고 b를 더한 거에 평균은요 am 더하기 b 곱해준 만큼 더해준 만큼 변화한답니다. 분산은 ax 플러스 b의 분산이며 a제곱 시그마가 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표준 편차 ax 플러스 b의 표준 편차는요 a 곱하기 시그마가 되는 성질이 있다. 좀 어렵게 써 있는데요. 얘는 평균은요 어떤 별량을 a배하고 b 더하면 평균도 a배 되고 b 더하면 된다는 뜻이야. 자, 아까 선생님이 공부 더럽게 못하는 반 A반 애들 성적을 아까 얘기했었잖아. 얘는 아까 구해보니까 평균이 얼마였지? 평균이 3이었죠. 다현아, 분산이 얼마였어 아까? 그걸 기억을 못해? 아까 분산 구했잖아. 편차 제곱의 평균. 어머머머. 야, 편차가 어떻게 돼? 편차 불러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제곱하면 4, 1, 0, 1, 4. 왜 제곱했어? 평균이 0이에요. 편차의 합이 0이 되니까 제곱한 거야. 평균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럼 이거 평균 얼마? 0. 이겨! 편차 제곱의 평균 얼마? 2. 2잖아. 분산이 인 거야. 그럼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식인 게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루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점수를 그대로 집에 보내면 애들이 학원 못 와. 너 못하잖아. 100점 만점이거든. 그래서 선생님 고민합니다. 얘들 점수를 좀 올려줘야겠다. 그래서 80점 올려주자. 81점, 82점, 83점, 84점, 85점 하면 평균이 83점이 되겠지. 야, 별량들을 다 80점 더하면 평균이 83점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예. 그런데 분산은 얼마일까? 자, 얘네들을 변화시켰더니 평균이 83이 됐어. 그럼 편차를 구해보면 똑같이 나오네? 편차는 똑같이 나오잖아. 제곱해서 평균 구한 분산 그대로
표준 편차 그대로 나오겠지? 야, 똑같이 더해준 값은요, 분산과 표준 편차에 변화가 안 돼. 더해준 값은 예?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10배를 합니다. 얘를 10배를 하면 평균이 30점. 그러니까 80점 더하면 80점 더하고 10배 하면 평균이 10배가 되겠지. 그죠?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편차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0, 10, 20. 오, 편차가 10배가 돼 있네. 이걸 제곱해서 평균을 구하면요 200이 나와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10루트 2가 나오고. 야, 10배를 하면 평균은 10배가 늘어나는데 표준 편차도 10배가 되는데요. 분산은 100배가 되는 성질이 있다. 그러니까 똑같이 더해준 값에는 영향을 안 받아 분산하고 표준 편차가 곱해준 값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걸 식으로 써놓은 게 이건 거야. 야, A배 하면 분산은 A제곱배, 표준 편차는 그대로 A배가 된다. 더해준 값에는 영향을 안 받는데 평균은 더해준 값에도 똑같이 영향을 받고 곱해준 값에도 똑같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거기 보면 655번 A, B, C, D 얘가 평균이 6이고 표준 편차가 2래요. 그러면 이거에 3을 더한 값들 A 플러스 3, B 플러스 3, C 플러스 3, D 플러스 3, E 플러스 3에 평균은 6 플러스 3이 되겠지. 근데 표준 편차는 그대로라고. 야, 똑같이 더하면 표준 편차는 변하지 않는다고. 평균만 3 더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구한 게 이거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여라. 구하고 2라고 대답하면 되겠다. 이번엔 정민이가 졸고 있네. 뒤로 넘겨서요. 659번. 거기 보니까 x1, x2, 띵띵띵띵, xn의 표준 편차가 2다. 그런데 얘를 2배하고 1 빼고 2배하고 1 빼고 2배하고 1 빼주면 이 바뀌어진 별량의 표준 편차는요 더해줄 값에는 영향을 안 받는다고. 2배 해준 거에만 영향을 받아서 얘는 4가 된다고요. 이걸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해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별량들을 다 2배 하니까 표준 편차도 2배가 된다고. 예, 그래요. 여기까지를요 마무리하고 보시도록 합니다. 부탁해봐요. 일단 선생님이 푼 문제하고 2개씩을 풀고